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럽 패키지 여행이 좋은지, 유럽 자유여행이 좋은지 그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까 해요. 우선 저는 유럽 패키지 인솔자입니다. 가이드가 아니에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유럽 패키지 가이드라고 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지,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인솔자입니다. 인솔자와 가이드가 어떻게 다른지 이건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솔자는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유럽을 안내하고 다시 인천공항까지 되돌아오는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걸 인솔자라고 하고요. 가이드는 유럽 현지에 갔을 때 그 지역, 그 나라들을 설명해 주러 왔다 가시는 분들을 가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럽 패키지 인솔자입니다. 근데 제가 유럽 패키지 인솔자를 하기 전에는 유럽 배낭여행 인솔자를 했어요. 배낭여행, 즉 자유여행이죠, 자유여행. 자유여행객들을 인솔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가는데 인솔을 한다니 또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상품 명칭은 단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데, 즉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가실 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그래도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시는 분들, 즉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게 아마도 나라와 나라를 옮겨가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나라와 나라를 옮겨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면 파리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줍니다. 약 3일 동안. 그럼 3일 내에 본인들이 가이드북을 보고 뭐 어느 박물관을 가든 뭐 베르사유 궁전을 가든 각자 자기만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저와 함께 제가 그분들을 안내해서 스위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럼 스위스 호텔 방을 기준으로 또 자기들이 뭐 이틀 동안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걸 단체 배낭여행이라고 하거든요. 단체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거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좋습니다. 저는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을 인솔했던 인솔자의 경력이 있고요. 또 지금 패키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갔다 오는 그 인솔자의 경력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처럼 저 또한 유럽을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손님처럼 갔던 경험이 있고요. 또 유럽을 저 혼자 지도 보고 찾아서 갔던 개인 자유여행에 대한 경험이 있네요. 이 네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네요, 저는. 자, 네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서는 패키지 여행을 왜 추천드리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패키지냐 자유여행이냐 그러면 자유여행을 좀 더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저는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동유럽 4991 패키지 여행을 오셨는데 젊으신 대학생분들이죠? 네! 패키지 여행 오시기 전에 자유여행하고 많이 고민했을 텐데 패키지 와서 만족하나요? 네! 이거 너무 인위적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최고예요. 몇 프로 만족해요? 100%요! 100%요! 아니 200! 전혀 자유여행 갈 걸 하는 후회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일단 제가 패키지를 추천드리는 건 저의 전제 조건은 유럽입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패키지로 가시면 일단 무엇보다 저렴해요. 저렴해. 패키지 안에 비행기, 호텔, 식사, 그 다음 관광버스, 입장료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죠. 저렴합니다. 이걸 똑같이 자유여행으로서 똑같이 구성을 하려면 많이 들어요. 훨씬 비싸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저렴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여행으로 가시려면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준비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준비물도 있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있어요. 자유여행을 가시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만 원활히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뭘 타고 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시내 호텔까지 리무진을 타고 갈지, 아니면 공항철도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전 처음 가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호텔까지 찾아가는 대중교통,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자, 호텔까지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룻밤 잘 잤어요. 다음날 어떻게 하나요? 다음날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니면 트램이든 그런 거 타러 가야죠. 뭐 걸어갈 수는 걸어갈 거리면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타요? 자, 타러 갔어요. 티켓은 어떻게 끊어요? 티켓은 그 나라 방식의 티켓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라면 그냥 신용카드로 띡띡띡, 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띡띡띡 하면 끝나지만 여기는 또 티켓 끊어야죠. 자, 티켓까지 끊었어요.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 역에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박물관 입구까지는 또 어떻게 찾아가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박물관 입구는 또 어딘가요? 거기서 티켓은 어떻게 사야 돼요? 박물관 안에 입장을 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모나리자를 봐야 되는데 모나리자는 또 어디 있어?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자유여행을 가시게 되면 계속 핸드폰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왜? 핸드폰으로 계속 정보를 찾고 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박물관에서 아니면 주변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고 계속 정보를 얻고 있어요. 정보를. 지금 꼼코드 광장이 어떤지, 지금 밖에 세느강의 풍경은 어떤지 이런 걸 눈에 담아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정보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유여행으로 가신다면. 자, 패키지 여행이 좋은 점 또 뭐가 있냐? 일단 안전합니다. 왜? 전문가가 함께 하잖아요. 저 같은 인솔자나 아니면 가이드와 함께 모든 일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든든하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소매치기가 많은 곳, 예를 들어 좀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벌써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조심하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또 패키지 여행이 좋은 점, 효율적이죠. 유럽을 우리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유럽 뭐 쉽게, 뭐 유럽이 뭐 대전, 대구, 부산 같은 곳도 아니고, 아니면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나 가야 되는 곳입니다. 비행기 값도 상당하죠. 그래서 유럽에 쉽게 가지 못해요. 이왕 유럽에 갔으니까 많이 봐야겠죠. 쉽게 가는 곳이 아니니까 한번 갔으면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곳들을 체계적으로 보는 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자유여행으로서는 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패키지는 일단 저희의 전용 관광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광지를. 근데 자유여행으로 가신다면 관광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그런 것들을 가야 되니 시간적인 제약이 많죠. 패키지 여행으로서
하루 보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자유여행으로 본다면 하루 만에 절대 못 봐요. 이틀, 3일에 나눠서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유럽을 볼 수 있는 건 패키지죠. 자, 그리고 패키지의 장점이 또, 패키지로 가시면 유럽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겠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면, 패키지로 유럽을 가시면 유럽 각 지역에 가이드님들이 나오세요. 그 가이드님들은 유럽에서 몇 년 동안 사시면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삶들을 그대로 본인이 체험하고 느끼시고 계신 거죠.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물가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학교 체제는 어떻고, 병원은 어떻고, 그들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저 같은 인솔자는 유럽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럽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비교적 손님들은 유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 자유여행을 가신다면 물론 본인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서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를 아주 깊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의 의료 체계, 아니면 교육,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거, 삶,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유럽 패키지 여행으로 가셔서 현지에 계신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럽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면. 또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면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다 모시고 가잖아요.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부터 뭐 관광지까지. 그리고 관광지에 가서도 뭐 설명 또 따로 해드리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어를 못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으시죠. 자,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그래도 나는 자유여행이 많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여행 가세요. 자유여행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다면 괜찮죠. 다만 자유여행을 가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조금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뭐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뭐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 그 다음에 많이 준비하십시오. 적어도 유럽에 관련된 가이드북 한 권, 준비편. 가이드북을 보면 그 관광지 설명 그런 거 말고요. 여행 준비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시다면 자유여행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이렇게 많죠. 싸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패키지 여행 추천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패키지 여행은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 손님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 또한 패키지 여행에 오셔서 충분히 만족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제 지난번 손님 또한 그랬어요. 바로 전 손님 패키지로 오셔가지고 젊으신 대학생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즐겁고 만족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